반갑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균열이 있는 계란이 있었는데. 분명 하얗게 균열이 있었는데. 이건가? 이거 같은데. 이게 맞나 보다. 오늘은 밥을 가져왔습니다. 별다른 밥은 아니고요. 식욕이 조금 없어서 편하게 삶은 계란 하나 정도. 삶은 계란 하나 정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역시나 늘 하는 그런 방송. 잘하면은 그냥 숨겨서 먹을 수. 예. 난 이렇게 삶은 계란이 한 번에 잘 먹혀질 때가 너무 좋아. 삶은 계란이 한 번에 싹 벗겨지면은 그때 느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요 쾌감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많이 묻어있지? 갑자기 부스럭인가? 음. 오늘은 식욕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삶은 계란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방송 시작을 삶은 계란 3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삶은 계란도 맛있어요. 가끔 너무 늦게 일어나서 뭘 먹기도 애매하고 뭔가 땡기는 게 없을 때는 이런 삶은 계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삶은 계란이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실수로 막까지 뜯어버렸네. 막이랑 뜯지 말고 그냥 요
조그만한 밥을 또 넣어줘야 되는데. 아, 굉장히 아쉽게 뜯기는데, 됐다. 여기 잘 뜯겼다. 이 계란은 아래쪽을 좀 뜯어서 밥을 좀 제거해 주는 거. 이번 거는 좀 어렵게 삶아졌나 보다. 아, 정말 이렇게 막이랑 같이 떨어지면은 나는 뭘 먹냐고. 막이 이렇게 살이랑 떨어지면 나는 뭘 먹어. 이번 거는 좀 아, 안 좋게 삶아졌네. 이거 그냥 아래 듣자. 아이 정말. 아, 삶은 계란 복불복이라 가지고 씨. 버리는 살이 더 많네 진짜 삶은 계란. 왜 이렇게 우워졌냐? 이 체된가 보다. 응? 그래도 맛있는 거 맛있네요. 삶은 계란은 그냥 맛있어요. 잘 뜯어지든 못 뜯어진 간에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사실 삶은 계란 먹는 이유가 좀 있긴 한데 비가 와서 식욕이 좀 없기도 하고 가장 큰 게 늦잠을 잤습니다. 12시 50분까지인가 12시 40분까지 계속 뒤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일어나서 삶은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뜯어지길 바라며. 이번 거 잘 뜯어진다. 역시 복불복이 너무 심해. 이번 건 또 잘 뜯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뜯어가면서 합시다. 맛있겠다. 여러분들은 삶은 계란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삶은 계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간단하게 식욕이 없을 때 딱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식욕이 없을 때 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적은 것 같고 두세 개 정도 삶아가지고 간단하게 요기하기가 정말 좋은 음식. 사실 지금처럼 이제 빠르게 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웬만해서 먹지 않을 만한 음식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가끔씩 삶은 계란이 땡긴 하니까. 삶은 계란 나름대로의 땡기는 날이 있는 거랍니다. 처음 간 게 구울 때 살짝 균열이 있는 거였는데 사실상 처음 간 게 제일 잘 익었네. 아니, 처음 간 게 제일 잘 까졌어요. 균열이 있어가지고 먼저 먹은 거였는데 처음 간 게 제일 잘 까졌었네요. 참 균열 있는 편이 왜 더 잘 까진지 모르겠네. 안에 공기층이 들어가가지고 이 맛과 그 흰자 사이에 공간을 좀 덜어주나? 흰자도 맛있어. 역시 저는 그냥 식욕이 없을 때는 삶은 계란 먹는 게 제일 제격인 것 같아요. 삶은 계란 그냥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딱 삶은 계란 두세 알 정도 먹으면은 식욕이 없어도 맛있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딱 두세 알 정도 먹으면은 배고픔도 좀 가라앉고 식욕이 없던 것도 좀 해결되는 느낌? 이게 왜 그 위고비? 무슨 위고비지? 천연 위고비인가? 그렇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올리브 뿌려 먹으면 천연 위고비라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삶은 계란이라는 존재는 이제 뭐랄까 식욕이 없을 때 식욕을 좀 돌게 해주고 그리고 배고픈 것도 좀 가라앉혀주는 어떻게 보면 저에겐 만능 식사인데 이게 왜 천연 위고비라는지 모르겠네요. 노른자 감동란급은 아닌데 이 정도면 되게 촉촉하게 구워졌어요. 촉촉하게 삶아졌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노른자가 이제 뻑뻑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고 있긴 한데 이게 왜 천연 위고비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오히려 식욕을 좀 돌게 해주는 것 같은데. 몽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은 계란이 왜 천연 위고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따라 식욕이 없기도 했고 늦게 일어나기도 해서 간단하게 삶은 계란 두세 개 정도 가져와서 뭐 세 개 정도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확실히 배가 차니까 좀 더 기운이 나고 좀 나은 것 같네요.
물에 소금을 좀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좀 소금을 딱히 안 찍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맛이네요. 아무튼 삶은 계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은 계란 좋아하나요? 저는 삶은 계란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찜질방 갈 때 맥반석 계란을 무조건 먹습니다. 이게 뭔가 찜질방 갔을 때 맥반석 계란과 식혜를 안 먹어주면은 찜질방을 갔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평범하게 좀 열내는 곳을 갔다고 느끼게 되지. 이 찜질방은 확실히 가서 맥반석과 식혜를 먹어줘야 비로소 찜질방에 갔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이제 어디에 가서 먹는 뭔가 좀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스케이팅장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뭐 그런 스케이팅장 갔을 때 먹는 라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찜질방 가서 먹는 맥반석이라던가 PC방에서 먹는 이제 라면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다 사실 뭔가 사실 다 똑같은 건데 사실 집에서 먹어도 다 똑같은 맛인데 뭔가 거기 가서 먹는 거는 좀 더 맛있고 좀 더 뭔가 보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PC방 라면은 이제 실제로 더 맛있게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뭔가 집에서 먹으면은 재현이 잘 안 돼요. 그 특유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PC방 내부에 뭔가 그 향과 그리고 그거 어우러지는 라면의 맛 때문에 뭔가 라면의 맛이 좀 더 맛있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스케이트장에서 먹는 라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스 스케이트장은 뭐랄까 땀을 흘리고 먹어서 맛있다라기보다는 사실 거기가 조금 시원하잖아요. 시원해가지고 이제 먹는 따뜻한 음식이라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그냥 땀을 흘리고 먹는 거라서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당구장 같은 경우도 짜장면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뭔가 각 노는 데마다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좀 시그니처 느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그 음식이 거기 가게의 시그니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사실. 뭔가 되게 재밌는 느낌이긴 한데 확실하게 거기서 먹으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먹는 그 음식들은 집에서 먹는 거랑 뭔가 맛이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체감상 좀 더 맛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이사 후 짐 다 나르고 나서 먹는 짜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더운 날 아니 추운 날 먹는 그 호떡이나 아니면 이제 붕어빵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정말 반대로 더울 때 먹는 이제 밖에서 먹는 더울 때 밖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던가 그런 게 느낌이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때 먹는 게 좀 더 맛있는 느낌? 더울 때 이제 밖에 매미 소리 들리고 할 때 먹는 수박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맛있긴 한데 아마 그때 수박이 맛있는 이유는 사실 아마 제철이라서 가장 달 때라서의 확률이 좀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맛있는 느낌?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맛이라는 게. 제가 원래는 이제 음식을 볼 때 사실 맛만 좋으면 그말다라는 게 좀 크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팅이나 이런 것도 좀 중시하긴 하거든요. 향이랑 맛, 사실 향이랑 맛이 다 직결되는 거긴 한데 맛이랑 그리고 이제
그 비주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 그 먹는 곳에서의 분위기를 되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먹는 곳에서 분위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맛은 무조건 1순위인데 플레이팅에서 오는 그래 이제 비주얼보다는 그 먹는 곳에서 그 분위기를 더 많이 보는 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같은 음식이어도 먹는 곳이 다르면은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제 같은 햄버거여도, 같은 비주얼의 햄버거여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먹는 프랜차이즈점, 이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뭐 버거킹, 맘터치에서 먹는 햄버거, 그 햄버거 느낌과 이제 하얀색 보자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천 같은 게 씌워져 있는 책상, 아니 상 위에서, 테이블 위에서 놓여진 같은 비주얼의 햄버거와 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저는 뭔가 비주얼보다는 사실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언가 고급진 음식을 먹을 때 그거에 맞는 분위기를 조금 신경 쓰는 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비주얼 아무리 안 좋아봤자 맛있으면 그만이에요. 아직 비주얼 신경 쓸 거였으면 저희 나라 음식 중에 비주얼이 좀 심각한 게 좀 많아요. 해물찜들이 보통 그렇긴 한데, 해물찜들이 사실 진짜 빨개가지고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생선 대가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적인 면에서 정말 파격적인 편인데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참 비주얼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다. 분위기. 그 이제 어디서 먹냐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추러스나 이런 거, 추러스 아니면 이제 크레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어디서 먹든 간에 똑같은 맛이거든요. 집에서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크레페나 추러스 같은 걸 왜 얘기했냐면은,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에버랜드라던가 롯데월드라던가 이런 놀이공원들에서 먹는 추러스와 크레페는 사실 뭔가 더 맛있는 것 같죠.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맛인데, 뭔가 거기서 먹는 거는 가격이 한 1,000원에서 100원 정도, 1,000원에서 500원 정도 더 비싸더라도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런 것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거기서 먹는 추러스와 크레페는 좀 더 맛있는,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음식에 대해서 맛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비주얼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주얼보다는 맛은 무조건 1순위고 비주얼보다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 맛도 분위기로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것 같은 게, 정말 좋은 분위기면은 맛이 조금 없더라도 뭔가 여기서 먹었다라는 그런 감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을만하다, 맛있다라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밀어붙이지 않는다면은 맛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 어쩔 수 없이 맛이 워낙 1순위고 그 다음이 분위기, 그 다음이 디자인이긴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비주얼이고요. 그 음식에 대한 이제 플레이팅, 그 정도고요. 뭐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맛도 중요한데 분위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냥 왜냐면 이제 제가 식락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해산물 같은 요리는 사실 여러분들 수산시장 같은 곳에서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제 횟집 같은 경우도 바깥에 이제 물고기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먹는 거랑, 이제 단순하게 뭐냐, 좀 이제 딱 봐도 레스토랑 같은데, 딱 봐도 뭔가 고급진 음식이 있을 것 같은 데서 파는 이제 해물이랑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는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음식은 정말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먹든 간에 다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 비슷한 맛일 텐데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진짜 확실히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단 삶은 계란을 먹다가 맥반석이 떠올라서 이제 저 찜질방이 떠올라서 그냥 떠든 얘기고요. 근데 확실히 맥반석은 여러분도 아시죠? 맥반석이 사실 좀 더 고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맥반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삶은 게 아니라 구운 거라서 이제 껍질째로 구운 상태에서 맥반석을 먹는 거라서 실제로 맥반석은 이제 보면은 하얀색이라기보다는 갈색빛이죠. 노른자가 구워진 건데 그래서 맥반석이 사실 더 맛있는 게 맞긴 합니다. 맥반석이 더 맛있는 게 당연하긴 한데 집에서 해먹는 맥반석과 이 찜질방 가서 해먹는 맥반석은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식혜는 수분이라 사실 수분이라 어떻게 보면 찜질방에 땀 빼잖아요. 땀 빼다 보니까 수분이라 어쩔 수 없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맥반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분 빼서 먹고 그냥 단순하게 허기짐을 달래주는 용도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 맥반석이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긴 한데 그냥 찜질방이라는 감성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긴 해요. 사실 찜질방에서는 맥반석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진짜 식사류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찜질방은 무조건 맥반석입니다. 맥반석이긴 합니다. 맥반석이 뭔가 찜질방에 왔다라는 그런 인식을 저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차라리 맥반석을 더 먹지 식사류를 먹질 않는다는 거. 그냥 그런 얘기고요. 음식은 정말 뭔가 심오한 것 같아요. 음식은 확실히 뭔가 어디서 먹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먹냐. 누구와 먹냐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서 먹냐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 뭐 별 수 없는 거겠죠. 사실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플레이팅도 하는 거고 그 식당도 꾸미고 하는 거니까요. 얘 또 웃긴 건요. 그냥 맛으로 밀어붙이면은 아무리 식당이 별로 식당 그 뭔가 분위기가 평범하고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도 사실 맛이 좋으면은 저는 그만이긴 합니다만 압도적인 맛이 있다면은 분위기와 비주얼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압도적인 맛이 있다면 뭐 대표적인 압도적인 맛이 보통 비주얼에 신경 쓰지 않는 압도적인 맛이 보통 순대국밥이긴 한데 순대국밥이나 아니면 내장국밥, 선지해장국 같은 거 보면 사실 압도적인 맛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죠. 비주얼이나 이런 분위기로 먹는 사람보다는 맛으로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압도적인 맛만 존재한다면 사실 분위기와 비주얼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저는 선지해장국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긴 하는데 순대국밥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둔 거고요. 선지해장국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어쩔 수 없이 비주얼을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먹는 게 좀 맞긴 한데 뭐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으니까 드시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사실 압도적인 맛만 존재해도 된다. 비주얼을 신경 쓸 거였으면 사실 아구찜이라던가 해물 요리는 당연하거니와 이제 국밥류가 사실 어렵긴 하죠. 비주얼을 신경 쓸 거였으면. 뭐 살코기 국밥 정도면 괜찮을지 몰라도 순대국밥이나 이 내장국밥 같은 경우는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이긴 합니다.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딱 봐도 이제 맛있어 보인다라고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제 먹어봤고 맛있는 걸 먹어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감성을 가질 수 있지만 저에게 처음으로 순대국밥이나 내장국밥을 접했을 때는 이게 뭐지였어요. 이게 뭐지가 먼저였어요, 사실. 국밥류를 처음 접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모르는 것들이 이제 한가득 실려 있기도 하고 비주얼적으로도 뭔가 상당하죠, 사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거긴 한데 뭐 사실 이건 이제 비주얼적인 얘기고요. 압도적인 맛이 있으니까 제가 내장국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국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밥이 내장국밥인데, 내장국밥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쇠고기 국밥이에요. 쇠국밥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아는 쇠고기 묵국 같은 국밥 말고요. 그 고사리가 아니라 우거지가 많이 들어간 쇠고기 국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생각보다 압도적인 맛을 중시한다는 점. 내장국밥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습니다. 비리지가 않고 누린내도 잘 안 나고, 내장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그 오돌뼈도 몇 개 있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내장국밥.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어요. 내장국밥이. 그래가지고 내장국밥을 정말 좋아하긴 합니다.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5위는 좀 아닌 것 같고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10위 안에는 들어가는 게 내장국밥 정도, 그 정도 같아요. 사실 아직 제일 모스트 음식이란 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내장국밥이 5위 안에 들기에는 사실 아마 더 맛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커서요. 그래서 10위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내장국밥 정도면 사실 8위 정도? 그 위에 저한테는 순대간이 있고요. 순대간은 이게 저한테는 솔직히 너무 맛있어요. 순대간은 5위 안에 듭니다. 순대간은 저한테 확실하게 5위 안에 든다고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위 정도는 막창? 막창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장국밥 정말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네요, 사실. 뭐 사실 이러려고 하는 방송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맛이 정말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음식 얘기 정말 좋아합니다. 제 그림이 왜 런을 들고 있냐고요? 진짜 별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도망치라는 뜻이긴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니고 도망치라는 뜻인데, 왜 도망치라는 거냐? 내 방송에서 제가 말이 겁나 많으니까, 이거 받은 것도 결국 마녀 때문이었으니까 마녀를 피해서 도망치라, 뭐 이런 뜻이고요. 마녀가 왜냐하면 저한테 간악한 술수를 부려가지고 말의 절제력을 잃고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녀에게 도망쳐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제가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먹히기 싫으면 도망치라는 뜻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저한테 도망치기 글렀고, 마녀한테 도망치십시오. 마녀한테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한테 오셨으니까 사실 도망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닷속에서 직장에 도망치라는 그런 거를 따오긴 했는데, 그런 거에서 모티브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내 생각에는 뭐라 해야 됐죠? 그거를 따라 그리긴 했는데, 뭐 사실 비슷한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간에 아마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의적인 의미로 제가 저렇게 저 그림을 띄워놓은 거고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결국 중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뭐 직장이 도망치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도망치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 방송에서 도망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제가 저를 이렇게 만든 만약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하여튼 그림은 그래서 띄워놓은 겁니다. 그림은 진짜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린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제 방송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그래서 띄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제 표정이 온화하게 지어져 있죠. 제 표정이 정말 온화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 방송이었으니까 제 방송에서 못 도망치니까 뭐 제주껏 도망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를 이렇게 만든 마녀의 도망치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아니 직장인 보고 일 그만하고 도망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시는 나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편하신 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아마 나중에 제가 버추얼을 만들게 된다면은 무조건 저 런이라는 패널은 넣을 겁니다. 드는 거, 런이라는 패널 드는 거는 무조건 넣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한테는 저 런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시그니처 같은 단어예요. 뛰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도망치다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만큼 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뛰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런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별개로 저는 도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평소 이제 놀리고 도망친다고 하죠. 놀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런이라는 글자가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런이라는 글자 안에 R이 시작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이니셜이 RH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그죠. 런이라는 글자는 시그니처 같은 글자인 겁니다. 저를 상징해줄 수 있는 글자. 사실 별 큰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었고요. 그냥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대방송은 이미 글렀으니까 네, 저를 쫓는 마녀한테 도망치길 빌립니다. 뭐 사실 마녀에게 제가 간악한 술수라고 하긴 했지만 반협박이었거든요. 그 마녀가 뭐 해봤자 오징어 자식이 문화 자식이 뭐 얼마나 해봤자 세상의 포기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네, 반협박으로 하긴 했는데 이놈이 저에게 저주를 걸었더라고요. 저주를 걸면서 약해진 틈을 노려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어쩌면 그걸 피해서 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약하지만 저는 그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약하죠.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하기 때문에 지금이 약해진 틈이기 때문에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런이라는 글자가 도망치라는 글자입니다. 저에게도 약해진 틈을 노리는 해양 생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도망치라는 것도 뭐 많고 사실 번역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음식에 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에게는 음식 관련해서 정말 얘기할 게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워낙에 이제 잠시만요. 식락이란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고야.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볶음밥을 해먹기도 하고요. 뭔가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는 스파게티도 해먹고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자취생을 위한 요리들이긴 한데 재료만 있다면 사실 웬만한 요리는 다 해먹습니다. 기삼선을 해먹을 때도 있고 외에도 이제 정말 많은 요리를 많이 하는데 감자튀김도 해먹고 이제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니까 감자튀김도 해먹고 여러 가지 다 해먹습니다. 사실 재료만 있다면은 웬만한 요리를 다 한다는 점. 그래서 가끔씩 재료 사러 나가요. 그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가끔씩 재료를 사러 나갑니다. 요리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좋아해서 요리를 좋아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음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제 음식 자체를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계란말이나 오므라이스도 해 먹기도 하고 이제 좀 땡길 때는 계란이 한창 땡길 때는 제가 스크램블도 해 먹었고 근데 스크램블 되게 쉽죠 사실. 스크램블 그냥 뭐 계란 굳이 풀지도 않고 넣은 다음에 그냥 휘저으면 스크램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크램블 되게 쉽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오므라이스 오믈렛이라죠. 보통 오믈렛도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믈렛이라 해도 엄청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모양새만 있는 오믈렛을 먹는 거죠. 한창 땡길 때는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계란이 한창 땡길 때는 계란을 엄청 먹습니다. 제가 한 재료가 한창 땡길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재료가 필요하면 다 이제 사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료가 들어가는 음식들을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만 있으면 다 요리를 해 먹긴 합니다. 근데 그건 좀 계산해요. 내가 이걸 하는 거랑 시켜 먹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는 좀 많이 계산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계산해도 재료값이나 이런 인건비를 생각해도 시켜 먹는 게 이득인 것 같으면은 그냥 시켜 먹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실 시켜 먹는 게 이득인 게 좀 햄버거라던가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햄버거나 국밥 같은 경우는 국밥은 어느 정도 집에서 해 먹을 만한데, 그 햄버거 같은 경우는 물론 재료값을 생각하면은 싸긴 합니다. 재료값이 훨씬 싸긴 한데, 햄버거는 사실 저희가 1인분씩 먹지 그 버거를 뭐 20개, 10개씩 먹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햄버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시켜 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감자튀김 해 먹기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햄버거는 시켜 먹습니다. 햄버거는 근데 사실 싸잖아요. 그만큼 싸니까 시켜 먹는 것도 있어요. 재료비 인건비 생각하면 사실 햄버거 요즘 6,000원대 하기도 하고 막 5,000원대 하기도 하는데, 사실 재료비 인건비 생각하면 하나당 대격상에서 만이래. 그 재료비가 하나당 2,800원인가 3,200원인가 들거든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근데 문제가요, 이게 하나당 2,800원에서 그 정도 3,200원 정도 드는데, 문제가 이제 이 하나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많다 보니까 많이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햄버거는 그냥 시켜 먹습니다. 이 사람 사회에서 음식이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범고래일 때도, 이 해양에 살 때도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먹고 다녔는데, 사람이 되고 나서도 정말 맛있는 게 많아서 아주 행복하네요. 나중에 식도락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음식이라는 게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좋네요. 사람이 내면서 위장이 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인간과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려고 사람이 된 건데, 음식이 주는 거, 먹는 게 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겁니다.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음. 음식에 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할 만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저한테. 사실 어떤 사람이더라도 음식 안에서 뭔가 할 만한 얘기가 되게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음식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을 걸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워낙 식락을 중시하다 보니까 식도락이라 는게 더 맞겠죠. 워낙 이제 식도락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식도락을 중시해서 더욱더 음식에 관한 할 만한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만 하면은 음식 얘기만 하면 이제 정말 엄청나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또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히려 전 좋다고 봅니다.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방송으로서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딱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냥 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3대 욕구 중에서 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욕구를 진짜 중시하고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자는 욕구와 그 이제 성욕이라고 하죠. 그 욕구 그리고 식욕 이 욕구 중에서 저는 식욕이 제일 중요합니다. 못 자고 해결 못 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도 못 먹는 거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못 먹는 건 넘어가지 못해요. 무조건 이제 배고프면은 무언가를 먹긴 해야 됩니다. 허기짐을 달래야 되고요. 그리고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선 가능한 맛있는 걸 먹는 걸 중시한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배고픈데 맛없는 거 먹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맛없는 거 먹으면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맛없는 거 먹는 거보다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만큼 이제 먹을 때 가능한 맛있게 더 맛있게 덜 맛있게보단 어차피 맛있게 먹을 건데 덜 맛있게보단 더 맛있는 게 낫잖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음식은 솔직히 무조건적으로 더 맛있게 먹는 게 무조건 옳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의 값어치의 맛이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쓸만한 값어치를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를 들어가는 음식이면은 만약에 이제 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같은 짜장면을 먹더라도 라드유가 들어가는 그 짜장면과 일반 기름이 들어간 짜장면 중에 뭘 먹을 거냐면 전 무조건 라드유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만큼 비싸더라도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먹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라드유가 여러분들 라드유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사실 삼겹살 기름으로 구운 김치가 사실 라드유로 구운 김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먹어보셨을 텐데 되게 고소하죠. 삼겹살 기름이 되게 고소한데 그걸 먹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라드유는 진짜 천상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짜장면을 먹게 될 때도 라드유로 만들었다면은 무조건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10,000원 비싼 거 아닌 이상 한 8,000원, 6,000원 더 비싼 거면은 그냥 라드유 먹는 게 낫습니다. 그만한 값어치의 맛이니까 정말로. 사실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짜장면 집이 라드유를 쓰는 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아예 없는 느낌이죠. 그리고 요즘 짜장면이 맛있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중식집을 가면은 보통 짬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짜장면은 어디를 먹든 간에 맛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같은 춘장을 쓰기도 하고 뭐 재료가 달라봐야 사실 양파 들어간 양이나 부추가 들어갔냐 마냐 이 차이라서, 아니면 위에 오이가 얹었냐 이 차이라서 사실 짜장면은 어딜 가든 맛있습니다. 어딜 가든 맛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인 거예요. 짜장면이 어딜 가든 맛있는데 요즘 짜장면이 맛있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짜장면은 사실 맛없기가 힘들거든요. 맛 특성상 춘장의 고소함과 간장이 들어가서 짭조름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재료들이 짭조름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짜장면이 요즘 맛없는 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슬픈 현상이라 생각해요. 슬퍼요, 되게. 원래 맛있어야 되는 음식이 점점 맛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짬뽕도 짜장면이 맛없으면 짬뽕이 맛있겠습니까? 짬뽕도 맛없습니다. 짬뽕이 옛날에는 짬뽕을 사실 이제 기름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사골국물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옛날에 짬뽕은 사골국물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국물에 기름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짬뽕이 사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뭔가 화유랑 고추기름으로 밀어붙이는 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짬뽕 맛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기름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사실 짬뽕은 저에게 뭔 느낌이냐면요. 짬뽕은 좀 더 이제 그 느글거리는 느낌을 좀 더 업돼주는 그런 게 맞는데 짬뽕은 저에게 요즘 짬뽕은 뭔가 좀 더 느글거리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름을 더 많이 넣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요즘 짬뽕이 진짜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좀 시원얼큰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그 아직까지 맛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중식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 세대가 달라지면요, 요리사가 주방장이 달라지면 맛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주방장마다 이제 요리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맛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주방장마다 개개인의 요리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가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로 안 바꾸고 전수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게 아무리 전수를 해주려 해도 아무리 이제 내 옆에 두고 키우고 해도 어려운 게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람의 성향. 지금 당장 저만 해도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 개개인 성향이 뚜렷한데 아무리 가족 관계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가르치고 하는 거여도 자식이 어찌 부모를 그대로 똑 닮습니까?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음식 맛이 계속 유지된다는 비결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히도 중식집 맛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집이 있어가지고 맛이 계속 유지가 되는 중식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런 데가 없었으면은 많이 아쉬웠겠죠. 맛의 유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 입맛이 바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어려워요. 똑같이 맛있기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이 맛있다는 게. 똑같이 마실 수 있다는 건 그만큼의 진짜 압도적인 재능이죠. 따라하기가 정말 잘한다는 건 음식을 그 사람이 만든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라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당장만 해도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힘들잖아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는 가게에서 이제 주방장을 계승하는 거면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무슨 소스로 이제 만든지도 아는데 불구하고 맛이 달라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신라면 같은 경우도 아무리 맛을 비슷하게 만들려는 이제 스프를 넣고 해도 맛이 부족한 것처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맛을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가 맞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아주 다행인 거죠. 아무튼 요즘 맛있습니다. 요즘 제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갈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먹는 짜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맛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자주 먹는 주식집보다 맛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짜장면을 먹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짜장면은 좀 더 이제 춘장 맛이 좀 더 확실해야 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달콤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짜장면들은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답니다. 무작정 단 경우가 좀 많아요. 무작정 단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짬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맵습니다. 무작정 맵거나 아니면 화요를 정말 때려 부어가지고 엄청 자극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음식이 아닌데 그런 음식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뭔가 저의 음식을 망치는 느낌? 뭐 어쩔 수 없는 감정이죠 사실. 아쉬움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음식은 결국 사실 맛없게 만든 사람한테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그런 감정. 요즘 무인점이라고 하죠. 무인 이제 배달을 주요로 하는 무인점이 좀 늘고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맛있다는 느낌이 좀 강해질 정도로. 무인점도 사실 이제 그 사장님 손맛으로 하는 거니까 사장님이 고안해낸 그런 맛을 계속 유지시키는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수단이긴 하죠. 무인점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무인점이 정말 좋긴 한데 좋긴 해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사람이 한 게 좀 더 맛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외에도 요즘 밀키트를 판매하는 집이 좀 많아요. 가게 중에서 밀키트를 판매하는 집도 많은데 오히려 밀키트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키트를 파는 집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사실 음식 맛이 좀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좀 흔히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식점을 단순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실 이거는 수도권이 진짜 제일 심하죠.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좀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맛없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죠. 맛이 좀 아쉬운 거라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것 중에 햄 야채 볶음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햄 야채 볶음밥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 햄보다는 야채가 좀 더 중시되잖아요. 햄보다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바라시는데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햄야채 볶음밥을 시켰을 때 기대한 게 양파랑 당근이 정말 많이 들어간 이제 햄야채 볶음밥을 기대했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야채는 잘 안 보이고요. 햄이 엄청 많고 버섯도 들어갈 거 막 그러니까 엄청 무거웠어요. 볶음밥이. 볶음밥은 저에게 뭐랄까 가벼워야 되거든요. 맛 자체가 사실. 먹었을 때 딱 이제 제 속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 그런 가벼운 정도의 맛이 볶음밥인데 그 집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햄 야채 볶음밥조차도. 그래서 사실 다른 볶음밥도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워낙 들다 보니까 뭐 제 집 근처 볶음밥집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가뜩이나 이제 볶음밥이 저한테 가벼운 음식이니까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덕분에 속이 아주 더부룩한 상태로 기분이 살짝 찝찝한 상태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긴 했습니다. 햄 야채 볶음밥에 버섯 들어가는 거는 별 생각 안 씁니다. 버섯이 야채 대용이라면 조금 화가 나긴 하겠지만 버섯 들어가는 거는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햄에 들어가는 것도 별 신경 안 쓰는데 사실 그 무엇보다 햄이 많이 들어가고 뭐 버섯 들어가고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야채가 너무 적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야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 많이 들었으면 아마 제가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 아실 텐데 오이를 좋아하는 만큼 다른 야채들도 더욱 좋아합니다. 특히나 저는 음식에서 고기는 빠져도 되는데 야채는 빠지면 안 된다는 파거든요. 물론 가끔씩 이제 스팸에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럴 때는 제가 고기가 진짜 땡길 때 그럴 때 먹는 거고 그때조차도 사실 김치나 아니면 야채를 좀 먹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그렇게 식사하고 나면은 한 번 식사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식단은
보통 고기를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고기를 2끼 이상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고기만으로는 2끼 이상을 못 먹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야채를 되게 좋아하실 텐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여러분들 사실 쌈 싸 먹을 때 고기 두 점 넣고 많이 넣어도 2점 넣고 거기에 고추에 마늘에 쌈무에 파채에 다 넣을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생각보다 야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야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딱히 저만 그렇게 비록 고정된 문제는 아니고요. 야채는 결국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부터 야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해조류를 정말 많이 먹고 자랐죠. 해조류를 정말 많이 먹고 자랐는데 이 해조류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조류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해조류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해조류가 김도 있고요, 미역도 있는데 그런 해조류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보다는 이제 어류보다는 해조류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풀을 정말 많이 했어요. 풀 맛있는 풀이 많더라고요. 맛있는 풀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선조분들께서 맛있게 남겨놓으신 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용케 이 계속 땅에 나고 있는데 나중 가서는 사실 이제 그 풀조차도 벌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은 재배를 하겠지만 그만큼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재배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 저희가 농부가 좀 적대요. 농사를 잘 안 하는데요, 요즘 세대가. 그래가지고 요즘은 쌀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 농사가 조금 적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실 쌀 농사 하는 것보다 보통 어르신분들 보면 배추 농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사실 쌀 농사보다는 배추나 이런 것들 농사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쌀이 수확되는 게 좀 적다고 합니다. 아쉬운 소식이죠. 나중에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쌀 농사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쌀 농사가 근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대요. 쌀이 자라고 이런 게 문제라 수확이 힘들다고 하니까 보통 다들 수확이 힘들다고들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긴 하지만 뭐 사실 쌀 농사가 줄어든 거는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큰 문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쌀 수가 좀 적어진 건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쌀이 관세 붙고 비싸지는 건 조금 슬픈 소식이겠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이건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얘기였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쌀까지 가긴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맛있는 풀 되게 많습니다. 풀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진짜 고기급으로 맛있는 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 가장 큰 게 이제 해외 쪽에서 콩고기 많이 나오죠. 콩고기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미 식단 중에 콩고기 대체품이 존재합니다. 콩으로 같은 콩으로 만든 두부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여러분들 두부 다들 좋아하시죠? 두부. 과연 저희 나라 사람 중에서 두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 두부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굳이 두부가 있는데 콩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례. 네, 두부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콩고기를 굳이 먹을까요? 사실 콩고기가 없어도 그 두부가 없더라도 저에겐 묵이란 것도 있고 그 땅에서 나는 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고사리도 있고. 고사리가 맞나? 땅에서 나는 고기가? 뭐 아직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고사리는 그냥 맛있잖아요. 고사리도 맛있고 우거지도 맛있고 맛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뭐 굳이 큰 문제가 있을까? 굳이 뭐 콩고기를 먹어서까지 해야 될까? 두부가 있는데 우리는. Do you hear that? My sanity about to break while everyone I know's out. On a trip, on a boat, on a lake.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저는 두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콩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는 게 저는 제 앞에 그 양념고기와 제육볶음과 두부조림이 있다면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두부조림을 먹는 사람이라서 그만큼 저는 두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고기보다는 두부조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제 앞에 두부조림과 제육볶음이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두부조림을 먹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제 3위 안에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 순두부찌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두부찌개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계속 들어가요. 순두부찌개는. 제가 순두부찌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순두부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순두부찌개 특유의 다른 찌개에서 안 느껴지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게 정말 끝내줍니다. 순두부찌개는. 제가 그래서 순두부찌개 정말 좋아합니다. 순두부찌개는 뭔가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음식이랑 비교가 안 돼요. 졸리긴 했는데 처음엔 졸렸거든요. 이제 방송을 켰을 땐 졸렸는데 그 뭐라 해야 될까, 삶은 계란을 먹고 하다 보니까 졸린 게 좀 깼습니다. 사실 졸린 게 좀 깨긴 했는데 뭐 딱히 방제를 바꿀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굳이 바꿔야 될까요? 사실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졸린 건 맞습니다. 졸린 건 맞는데 처음 켰을 때 비하면은 많이 안 졸립니다. 그대로 이 정도면 사실 졸리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비몽사몽한 정도? 밤 맞게 가지고 비몽사몽한 정도의 딱 그 정도의 졸림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딱 비몽사몽한 정도? 그 정도에서 그 정도에 국한되네요. 그냥 딱.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뭔가 잠깐 이제 슬슬 물도 거의 다 마셔가기도 하니까 그냥 잠깐 나온 얘기였습니다. 졸리다는 거. 뭐 방송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깬 건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고 뭐 좀 먹고 하다 보니까 깬 건지 모르겠는데 할만하네요. 생각보다 안 졸려요. 근데 오늘 지금 방송하면은 자러 갈 겁니다. 자러 가고 깨면은 방송할 거고 6시에 깨면은 방송할 건데 아마 높은 확률로 못 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깨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럼 자러 가라뇨. 지금 자러 가도 6시에 방송을 못 켤 수도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방송을 좀 더 길게 하는 게 낫죠. 제가 스트레스 풀려고 방송을 하는데 어찌 지금 자러 갑니까?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게 오히려 제가 수면이 더 잘 되더라고요. 방송을 하는 게. 그래서 더욱더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접을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니까 잠이 잘 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서 온다기보다는 저의 뭔가 이 풀리지 않는 욕구가 좀 해결이 돼가지고 더 잘 오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은 아마 오늘 방송하고 나면은 자러 가고, 들어간 뒤에 아마 6시에 깨면은 아마 알람 맞춰놓고 깰 텐데, 알람 맞춰놓고 깨면은 이제 또 하러 오겠습니다. 물론 지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말을 되게 지금 간다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따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 물도 많이 남았고 체력적 한계도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더 하고 싶으니까. 네, 말하지만 배가 빨리 끄고 싶으면 물을 그냥 많이 마십니다. 물을 빨리 마시고 많이 마시는 편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There was nothing much left as the sun started opening its eyes. 맞습니다. She rolled over, said you want some coffee. Said yeah, babe, I take a little sugar in mine. She got up, put on a morning dress, but she forgot 잠깐 먹어야 될 약이 있었어가지고 약을 먹고 왔고요.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방송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시길. 왜냐면은 배가 아쉬우니까. 뭐 그래봤자 지금 물이 한 모금 정도 남았는데 한두 모금 정도 남았는데 아마 2시 한 좀 지나서 2시 반 됐으니까 2시 50분쯤에 2시 40분쯤에 방송할 것 같네요. 예. 딱 그 정도에서 끝낼 것 같네요. 아마 한다면 다다음 노래 딱 듣기, 다다음 노래까지만 듣고 방송하겠죠, 아마도.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물 양을 보니까 그냥 이번 노래에서 방송할 편이 낫겠네요. 노래는 3분 23초짜리 노래고요. 1분 똑같이 1분 남았을 때 방송 멘트 뱉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쉬도록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살짝 졸린 것도 있긴 하니까 여러분들. 물은 뭐 거의 다 마셨고요. 그럼 거의 다 마셔가지고 이제 뭐 한 모금 정도 남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차분하죠. 딱 제 방송에 맞는 그런 노래네요. 오늘 되게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따라 제가 사실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감정이 좀 강합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기 때문에 더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오늘 저녁 방송도 크게 다른 양상일 것 같진 않고요. 오늘 저녁 방송도 한다면은 똑같은 비슷한 레파토리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냥 그런 얘기고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예고라고 해야겠죠. 그런 말이고요. 제 방송에서는 항상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많이 먹고 싶습니다. 많이 먹으면은 이런 얘기를 좀 덜 할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적게 먹어가지고 오히려 많이 안 먹는 편이어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아쉬운 감정에서 더 많이 오는 거니까.
보통 원래 얘기라는 게 그 사람의 사실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 먹는 거를 많이 먹지 못하니까 해서 오는 아쉬움에서 더 음식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노래가 이제 거의 1분 남짓했기 때문에 슬슬 방송 멘트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되게 재밌었고 오늘 여러분들 다들 좋은 기상, 좋은 아침이었길 바랐고 슬슬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럴 시간대기도 하니까 뭐 슬슬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밥 맛있게 드셨길 바라고 만약에 드셨다면 말이죠. 제가 밥 친구였다면 말인데 뭐 사실 아니었어도 그냥 여러분들은 사운드 채우기용으로 제 방송에 들어왔을 테니까 오늘 하루 좋은 꿈 꾸셨길 바랐고 뭐 상쾌한 아침이었길 바랐고 또 뭐 여러분들 세수도 다 하시고 별로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간에 오늘 방송 되게 재밌게 했고 오늘 찾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내일 말하지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낮방송 그리고 확률적으로 6시에서 8시 사이 저녁방송 그리고 어제 얘기했다시피 오늘부터 저녁방송의 주기가 조금 잦아질 예정입니다. 오늘 솔직히 저녁에 일어나면 오긴 할 텐데 못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푹 자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되게 재밌게 했고 여러분들 그럼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고 바이바이.